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경료도 못 받고 떠난 김은경 혁신위입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논란만 낳고 50일 만에 조기 종료됐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격려도 없었습니까? 네, 김은경 혁신위는 인적 구성 때부터 이재명 지키기 혁신이라는 지적이 일만큼 편향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도 혁신위는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혁신위 활동이 끝난 뒤에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격려 한마디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네. 김은경 위원장에게 따로 위로의 말을 전했을 수도, 위로나 격려의 말을 전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은요, 이 대표에게 별도로 따로 격려의 말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한 혁신위 관계자는 이 김 위원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 김 위원장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 옹호해 왔고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제도적 어떤 쇄신 과제, 혁신 과제하고는 그 사법 리스크하고는 무관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혁신안 자체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이 대의원 재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현역 의원 공천의 페널티죠. 한마디로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한 표가 일반 권리당원의 한 표와 가치가 같아진다면 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 강성 권리당원이 많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비명계는 지도부 총사퇴까지 요구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 당원 직선제, 민주당의 8월 민주항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개딸들 주장을 그대로 담은 내용들입니다. 당내 반발도 큰데 얼마나 수용될 거라고 보세요? 이 시점에 가장 적절한 제안이라는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당내 분란이 커요. 알겠습니다. 근데 김은경 위원장은 본업이 교수죠? 네.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 김은경 위원장이 지난 12일이죠.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총선에 출마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학교로 돌아가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사심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다음 학기 네 과목 강의 잡았습니다. 예, 강의 제목도 말하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 위원장의 혁신위 활동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선 부정적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는 해당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제 학생들 네. 그리고 졸업생들의 글입니다. 혁신위가 아니라 태보이다. 학교 망신 다 시킨다. 부끄러운 동문이네요라는 이런 비판글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격려도 못 받고 떠난 김은경 혁신에 대한 느낌표는 정치권 외주도 신중히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보통 외주라는 거는 산업 현장에서 특정 부분의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위기에 몰렸을 때 이 외부인을 데려다가 혁신과 개혁을 하곤 합니다. 이 김은경 혁신위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돌파하기 위한 나름의 카드였는데 이 김 위원장의 발언과 혁신안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면서 이 대표 리더십에 부담만 준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의겸의 또 다른 장기술입니다. 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당 대변인 할 때 잔기술 발언을 해서 사태를 키운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 다른 잔기술이 있습니까? 네, 또 다른 장기술이라는 건요. 이 과거 자신이 틀린 내용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사과하기보다는 이걸로 휘화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곤 했는데요. 이 김 의원은 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짜 뉴스로 판명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다시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있고 녹취 등 근거를 갖고 질문을 던진 것이라며 이를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덮어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자신에게 10억짜리 민사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검은 뿔테를 쓴 깡패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민사소송으로 10억 원을 걸었는데 왜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느냐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질 끌 게 아니라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장관이 힘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을 빨리 할 수 있게 법무부 장관이 힘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건 민사소송이지 않습니까? 민사소송은 법무부가 아닌 법원에서 소송 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진행하죠. 이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걸 뻔히 아는데 이 개입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앞서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소송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뉴스야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김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이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요. 소송에서 질 경우에 1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라는 질문에 그럴 일이 없다. 100% 이긴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김 의원은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보다는 아마 그 조건부 유감 표명이 맞을 겁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요. 그때 당시 목격자죠. 목격자 이 첼리스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취재진들 앞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의겸의 또 다른 장기술에 대한 느낌표는 자충수된 장기술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죠. 그런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뿐만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수차례 거론해 비판을 산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당 대변인직에서 물러날 당시에도 잦은 구설로 당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는 말이 적지 않았죠. 김 의원 스스로의 표현대로 이런 장기술이 지금은 자충수가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